장애인 인권단체 광화문 지하도 농성이 어느덧 1000일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농성에 대해서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애인권 활동가들의 광화문 농성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횟수로는 3년이고 오늘이 1001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기 보시면 빈곤의 사슬, 부양 의무제 폐지하라, 그리고 장애 등급제 폐지하라라는 것을 주 요구사항으로 해서 서명운동도 부리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광장에는 11개의 영정이 놓여 있습니다. 이 잘못된 제도가 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장애 등급제 폐지 주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 장애 등급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중증 장애인이 더 배려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궁금증을 또 표하시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적인 예로 돌아가신 송국현님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병변 장애하고 언어 장애가 있는데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네. 결국 탈출하지 못했고 화재로 사망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면은 살아 계셨을 겁니다. 네. 이분은 장애 등급 상급을 받아서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등급에 따라 사람에 대한 지원을 차등화하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해서는 이런 송국현 씨와 같은 분들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활동 보조 서비스는 1, 2급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등급을 좀 이렇게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예. 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정부에서는 종합 판정 도구라는 걸 개발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근데 종합 판정 도구라는 것도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만 바뀌어졌을 뿐 네. 장애 등급제와 거의 비슷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장애는 상당히 다양하고 또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리고 장애인은 장애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면 부양 의무제 폐지에 네.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마찬가지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흡 곤란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밖에 나간 사이에 그리고 활동 보조인이 없는 사이에 결국 호흡기가 빠져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분이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활동 보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국가와 사회가 지원해야 될 장애 복지를 혈연에게 가족에게 떠넘긴 부양 의무제도 결국 이와 같은 죽음과 또 장애인들의 빈곤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1000일 동안 농성을 이어오신 장애인 활동가 분들에게 그리고 이제 해법을 아직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정부에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1000일의 투쟁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일을 위해 1000일 동안 집중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1000일 플러스라고 해서 95일간의 그린라이트 투쟁을 지금 오늘 또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운동에 녹색당도 함께 할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약속을 정말 뒤집었습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하고 부양 의무제 대폭 완화하겠다는 약속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부를 위한 투쟁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녹색당도 함께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유진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린라이트면 어떤 그린라이트 직진 신호를 켜라 해서 예. 저기 신호등 초록으로 바뀌면은 장애인 활동가들이 다 점거해가지고 교통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런 오늘 광화문 일대가 마비가 되는 예.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혹시 녹음됐나요? 촬영이? 지금 녹음 안 됐어요? 네.